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변액보험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김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분산투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전번 시간에 장기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장기투자가 기본이 돼야 분산투자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분산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 분산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선 그래프 한번 봐주시죠.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변액보험에서 분산투자는 주식과 채권에 나누어서 투자를 합니다. 자, 왜 나누어서 투자를 하느냐?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50대 50이라고 본다면 주식 50%, 채권 50%죠. 자, 이렇게 채권에 우리가 나눠서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격히 하락을 했을 때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것이 실은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노 사태가 났을 때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절반 가까이 46%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원금 손실을 방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분산투자를 하게 되면. 자,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주식에 만약에 100%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조금 전에 보셨던 급락했던, 즉 46%가 하락을 하게 되면 투자 원금이 5,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 시점이 언제냐면 딱 1년 만입니다. 1년 만. 2007년 10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2064포인트였는데요. 2008년 10월 달 딱 1년 만에 1113포인트까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투자했는데 5,4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뭐 수수료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도 이게 5,4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다시 본전 갈라 그러면 이제 몇 프로 올라야 될까요? 5,400만 원이 다시 1억 될라 그러면 거의 100%가 올라야 됩니다. 떨어질 때 힘하고요, 오를 때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익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스크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한번 이렇게 왕창 딱 깨먹고 나면 다시 원금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바로 50대 50 분산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자, 50대 50. 자, 1억 원을 주식에 5천만 원, 채권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46%나 급락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냐. 자, 주식은 그대로 5천만 원이 46%가 빠져버렸으니까 2,696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다 빠지는 거죠. 반면에 채권은 주가가 46% 빠졌든 안 빠졌든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붙겠죠. 그 당시에 채권 수익률은 5.42%였습니다. 즉 5천만 원에서 1년 동안 5.42%인 271만 원 정도 이자가 오히려 붙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46%가 폭락을 했지만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50대 50으로 투자한 펀드는 주식이 2,696만 원, 채권에서 5,271만 원이 돼서 투자 원금은 7,967만 원, 즉 마이너스 약 20% 정도 수준에서 훌륭히 방어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리밸런싱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자, 우리가 주식과 채권에 5대 5로 나눠서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만약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같이 우리가 46% 빠졌을 때는 주식 비중이 확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5대 5가 뭐 3대 7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걸 다시 5대 5로 맞춰주는 작업을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해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5대 5로 크게 벗어나게 되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5대 5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림 한번 봐주시죠. 자, 현재는 채권은 5,271만 원이죠. 그죠? 채권 이제 붙었으니까. 주식은 2,696만 원입니다.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비중이 5천만 원 시작을 했는데 지금 5,271만 원과 2,696만 원이니까 비중이 확 달라졌죠. 뭐 7대 3까지는 안 되더라도 6대 4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싫죠. 5대5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5대5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에서 일부 자금을 빼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87만 5천 원을 주식형 펀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대5로 맞추려고 그러면 채권이 3,983만 원, 주식이 3,983만 원으로 나눠줘야 5대5가 되겠죠. 자, 이때는 채권에서 1,287만 5천을 빼서 주식을 더 사는 겁니다. 일종의 추가 납입의 효과, 저가 매수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리밸런싱을 한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채권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관없이 채권 이자만 붙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50%만 상승을 하더라도 50% 상승했다고 본전되는 건 아닙니다. 46 빠졌던 게 본전되려고 그러면 거의 95% 올라야 되는데 50%만 올라도 얘는 어떻게 되냐? 주가가 5,97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다시 리밸런싱을 하게 된 이 펀드의 수익률은 50%만 올라도 벌써 수익이 1억 174만 원 원금 회복 이미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리밸런싱은 주가가 급등락, 주가의 변동이 심할 경우에 이 5대5의 분산 투자를 우리가 유지를 하는 전략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밸런싱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5대5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하기로 했던 이 배분 비중이 주가의 상승으로 6대4가 됩니다. 6대4가 되는 거 우리 싫다 이거죠. 얼마? 5대5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10%만큼 팔아야 됩니다. 언제 파는 거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주식 편입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채권의 비중을 그만큼 더 높여주는 거죠. 이건 주식이 올랐을 때니까 고가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추가적인 투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이 40, 채권이 60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싫다 이거죠. 우리 몇 대 몇? 5대 5.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5대 5가 됐든 7대 3이 됐건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비율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의 편입 비중이 40%밖에 안 되니까 10을 늘려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에서 돈을 빼서 주식을 더 사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요, 올랐을 때요? 떨어졌을 때입니다. 저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수를 늘려주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고가 매도, 떨어지면 저가 매수. 오르면 고가 매도, 떨어지면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리밸런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 100% 편입되어 있을 때는 리밸런싱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비율이 없으니까. 즉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배분 비중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투자 전략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의 효과는 장기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변형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밸런싱이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할 때는 리밸런싱 안 하는 게 더 수익률에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식 편입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 수익이 좋게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주가가 계속 10년, 20년 동안 오르기만 한다라고 하는 확률이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단기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일정 기간 오르는 추세를 우리가 확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리밸런싱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운용을 하는 변형보험이다라는 우리가 전제를 가지게 되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얘가 반복적으로 횡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뭉쳐져서 하나의 큰 사이클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리밸런싱은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 분산 투자의 비율이 5대5가 좋아요, 7대3이 좋아요, 3대7이 좋아요 라고 여러분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시장을 분석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이게 우리가 효율적인 프론티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곡선이 있죠, 곡선. 이 곡선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어떤 비중일 때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게 되면 3대7, 즉 주식이 30%, 채권이 70%
채권 배분 비중이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다. 특히 장기 투자에서는 주식이 30% 정도 들어가 있고 채권이 70% 들어가 있으면 원금 손해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권 이자가 떨어졌다 손 치더라도 채권 이자가 70% 채권 배분 비중에서 이자가 붙어 나가기 때문에 얘가 5년, 10년 경과를 하게 되면 우리 채권 수익률이 3% 정도 나온다 그러면 3, 7이 21, 연간 2.1%, 10년이면 21%가 확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는 경험적으로 5대5, 5대5, 50대 50 정도. 즉, 채권은 단기적으로 원금을 지켜주는 안정성 역할, 또 장기적으로 채권의 이 수익률이, 이자 수익률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 50%, 그리고 주가가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이 주식의 수익률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50대 50 정도가 가장 수익성이 높다라고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 투자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3대 7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5대 5 이렇게 해서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걸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가의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추세냐 떨어지는 추세냐, 또한 금리가 오르는 추세냐 떨어지는 추세냐에 따라서 이 배분 비중이 7대 3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고 5대 5가 더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투자 성향,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금리와 주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안정적이고 어떤 것이 더 수익성이 높으냐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그냥 일종의 좀 참고 정도 해 두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우리 분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